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SNS 상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는 맘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타입이어서 이런 모임이 없기는 한데요. 진짜 엄마라면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는 정말 적극적이고 용감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학기 초에 같은 반 엄마들이 이제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전원이 다 모입니다, 대부분. 예, 굉장히 놀라운 출석률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마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 교육적인 정보도 교환하고 또 같은 이제 고충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점을 공유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데 또 보면 이게 정보라기에는 좀 그릇된 내용이라든가 올바르지 않은 게 거기 공공연하게 대단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공유될 수가 있고 또 비교의 척도가 돼서 아이도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걸 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1990년대 말 불현듯 번개팅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번개팅?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옛날 말 같네요. 이게 막 채팅하다가 우리 얼굴 볼까 하고 만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성분이 자기가 이영애 닮았대요. 갖고 이제 실제로 그 자리에 갔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눈, 코, 입 숫자 개수만 닮았어요. 전혀 안 닮고. 근데 사실 뭐 저도 미안합니다 그분한테. 왜냐면 저는 차인표 닮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실제로 만난다는 게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리 씨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학부모님의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이제 입시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모이셔서 잘못된 입시 정보를 나누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카더라 통신으로 얻으신 그래요. 여러 가지 정보들로 아이들을 이제 입시 지도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경험이 많으신 담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입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내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공식 홈페이지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대중을 가겠다 그러면 그 국대중에 입시 담당 그 홈페이지, 고등학교도 입시 담당 그 홈페이지 내용이 있고요. 대학교 다 있고 교육청, 교과부 이 공식 자료들이 있고 사실 전 기사도 별로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기자들이 그걸 해석하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이 또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네. 약간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원 설명회는 더 위험한 게 그래서 우리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쪽으로 또 왜곡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엄마들끼리 정보예요. 정말 내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아이한테 맞는 정보가 우리 아이한테는 전혀 안 맞을 수가 있고 엄마들은 또 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수다학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그 정도에 맞는 저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수학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방송이잖아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준 주인공의 고민은 어떤 것인지 수학 고민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학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제작진을 반겨주는 귀여운 꼬마 3인방. 아유, 귀여워라. 가장 듬직한 이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서빈 양입니다. 그나저나 옹기종기 모여 뭘 보는 거죠? 설마 지금 우리 수다학, 어머, 우리 수다학 이게 보고 있네요. 수다학 애청자 발견. 평소에도 자주 보시나 봐요. 네, 수다학 팬이에요. 아이들이 많고 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챙겨보는데 TV에서 조언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공부법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맞는 수학 공부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조언을 듣고자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 어머님이 정말 수학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고 계세요. 여기다가 또 수다까지 항상 모니터하시고. 그러니까요. 든든한 엄마를 쏙 빼닮은 서빈이는 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네요. 노는 모습도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네요. 스트레스를 전혀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코 어리다고는 볼 수 없는 4학년.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요. 서빈이 이제 학습지 하러 들어가야지. 갑자기 모션이 슬로우 모션으로. 일단 동생들은 안 해도 되는데 나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아이고, 표정에서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책상부터 일단 청소를 좀 하는군요. 스트레칭하고. 목 꺾고 무고. 스트레칭하고.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저걸 개시장이라고 그래요. 뭔가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불호령이 내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엄마는 동생 돌보는 중이네요. 어머니 마음 같아서는 지금 공부하는 걸 봐주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뭐 둘도 아니고 셋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빈에게 집중적으로 케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서빈이랑 공부를 하고 있거나 시간이 있을 때 둘째, 셋째가 와서 같이 논다든지 제가 가르치고 있을 때 와가지고 뭐 장난친다든지 그래서 공부에 어떤 분위기를 또 깨트린다든지 특히 서빈이가 또 수학을 별로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와가지고 특히 수학은 혼자 스스로 하고 있으라고 시간을 줘도 좀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생들이랑 또 밖에서 놀고 있으면 그 노는 소리가 또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집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유, 귀 얼마나 잘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노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는 좀 공부할 시간에는 운동장 나가서 노는 것도 뭐 놀이터 가서. 네. 아니면 다 같이 좀 억울하지 않게 그쵸. 책을 읽던지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든지 해야 근데 돼요. 뭐 차라리 장난감 따그락 소리만 나면 괜찮은데 네. 너무 해맑게 서로 웃는 거. 아하하하 이러면은 나가고 싶죠. 근데 어머니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세요. 어린 동생이 있는 집의 친구들은 저기 동일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지금 공부하는 모습에서도 느껴져요. 절대 그 한 1분도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소빈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수학이 싫어? 네, 수학 싫어요. 왜? 수학이 왜 싫어? 머리 쓰는 거 싫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 시무룩해 보이는 모습. 게다가 손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은 수학 실화를 외치는 서빈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수학이 싫었던 건 아니라는데요. 전학을 오면서 두 학교의 진도차에 그만 중요한 단원들을 놓쳤고 수학의 흥미까지 잃은 것이죠. 서빈아 벌써 공부 끝난 거야? 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서빈이가 10분 동안 풀었던 문제집을 살펴봤는데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없을까요? 근데 지금 문제집 보면 거의 단순한 연산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집을 풀고 있거든요. 네, 학년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의 수학을 풀고 있지 않나 아. 생각됩니다. 저 3학년 단위의 세 자리 수 연산이네요. 그렇죠. 예. 너무 싫어하면 저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접해줘도 좋은데 지금 저거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해서 그쵸. 예, 걱정이 크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문제집을 밀린 적이 없다는 것인데요. 수학은 싫지만 스스로 풀어야 할 분량은 미루지 않는 성실한 성격의 서빈입니다.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거부감만 사라져도 참 좋을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서빈이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잘 그렸네 이러면서 막 감탄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엄마가 수학 공부해라 수학실 이래요. 그래서 한 편의 만화를 직접 만들었어요. 제목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이래잖아요. 수학 쉬운데 뭘 그랬냐? 나보다 공부 잘하는 고양이는 키울 수 없어. 수학 다 하기도 전에 먹어버리겠어. 수학 싫어 싫어. 그림에서도 서빈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저희 그 로고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빈아 이게 뭐야? 이거 수다 방송에 나온 거 그린 거예요. 우와, 수닥 로고는 물론 어려운 그래프까지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 정말 대단한데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어떤 말로 푸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푸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아무래도 좀 감성 지수가 좀 높은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중 가려고 하면 좀 진로가 이미 정해진 케이스라서 혹시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은 좀 돼요. 수학은 싫고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는 오늘의 주인공 서빈이. 예중 진학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다학 선생님들, 서빈이에게 맞는 조언을 들려주세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아이고 우리 어머님 정말 다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힘들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서빈이 공부를 또 시켜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더욱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서빈이하고 엄마가 수다학 팬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방송하면서 또 보람된 날이 또 있습니다. 좀 더 신경 많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요만큼으로 되겠습니까? 네,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이만큼으로. 네. 서빈이가 수다학 로고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수다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려줬는데 와. 정말로 그림 그리는 재주가 남다른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없는 막 이렇게 그 의자도 그려놓고 너무 잘 그렸는데 아까 그 만화 그린 거를 보니까 손재주가 진짜 대단하죠. 네,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갖고 와도 되나요? 뭐 하시려고요? 집에다 액자로 해놓으려고.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 유명한- 서빈이를 줘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유명한 화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딱 습작 또 비싸게 나중에 팔리거든요. 역시 또 여기 사인 하나 받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린다고 감동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아까 그 만화 그렸을 때 수학 잘하는 고양이는 키울 수 없다.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선생님. 네, 그 만화도 재미있게 잘 그렸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어서 좋긴 한데 저도 내용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잘하는 애가 부러워. 비법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텐데 고양이마저 수학을 잘하니까 가버리라면서 이렇게 굉장한 수학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 맞아요. 같은 게 느껴져서 좀 슬펐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희망적인 게 아까 그 수다 그림을 보면 희응의 그 동그라미의 입술 모양까지도 아주 맞아요. 상세하게 네네. 캐치를 해서 그렸잖아요. 이게 바로 관찰력인데요. 이게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일수록 수학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학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학 풀이 과정이라던가 도형이라던가 이것을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연습.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거부감을 덜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보니까 그 2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맞아요.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수학만 보면은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그 사실 그 첫사랑하고 딱 헤어졌을 때 네. 난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 때문에 여자분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공감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안 좋은 추억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선빈아. 지금 싱글인 거를 그런 네. 이유로 찾다 보니까 아니, 여지까지 아니에요. 싱글인 거예요. 첫사랑의 문제. 빨리 잊어야 된다. 아저씨도 아직 못 잊고 있는데 빨리 잊어버려. 다들 참 어이가 없으시죠? 네. 네,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수학을 싫어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다행히 3학년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 실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3학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익혔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학년께 잘 되지 않지만 개념을 잘 익히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빈이가 미술을 좋아하고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술 쪽의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어머니께서 일단은 수학의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시는 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냥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수학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어느 수준까지는 또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공부라는 걸 어머님께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빈이의 정확한 실력, 그리고 과연 이 아이의 속마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빈이의 그 인지 능력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균 상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언어성은 평균 정도인데
그 동작성은 우수 수준이에요. 네. 이 동작성이라는 게 언어성보다는 타고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점을 보면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그래서 추론 쪽에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호 쓰기나 어휘, 이게 그래서 시각적 집중력이나 아니면 그 단어, 어휘에 약한 점이 있어서 언어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타고난 건 굉장히 우수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아마 동생하고 놀아줘서 그럴지 이 아이가 언어 공부나 책 읽기나 이런 거를 많이 했더라면 아마 굉장히 잘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향후에 그 책을 좀 많이 읽거나 언어 쪽에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인지 능력은 커져서 이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수학 성취도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 후행은 80%니까 굉장히 잘한 편이거든요. 현행은 30점이니까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여기서도 추론력은 굉장히 좋은데 네.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하다고 나왔어요. 그거는 그 수학 자체의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끝까지 풀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 수학을 싫어하는 거에 비해서 이미 공부한 거에 대한 후행이 저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는 네, 실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한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인다고 하고요. 네.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 수학이 결여된 부분을 좀 빨리 극복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서빈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서빈이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수다학도 같이 챙겨보시고 그 아까 서적들도 봤잖아요. 아이의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걸리는 건 이 검사 결과에서 지금 현재 현행이 너무 좀 낮게 나와서요. 선생님 그건 좀 걱정이 되네요. 오히려 저는 안심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학년까지는 스토리텔링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까지 가뿐히 풀고 이렇게 후행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4학년 과정에서도 연산 문제도 잘 풀고요. 그래프 정리나 도표 정리도 굉장히 잘 풀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 푼 거를 봤더니 3번 문제랑 19번 문제를 틀렸어요. 이 3번 문제와 19번 문제는 이제 나눗셈과 분수를 이용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틀리는 것은 이 부분에 좀 취약점이 있다. 네. 그리고 또 6번 문제랑 18번 문제도 틀렸는데 이것은 이제 원의 지름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개념도 묻고 응용한 문제였는데 둘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서빈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3학년 후행 필요 없고 이 4학년 과정 중에서 분수 나눗셈 부분하고 도형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본 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만 몰아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큰 수의 단위라고 하는 단원에 큰 수 읽기라고 하는 부분이 약해서 4번, 5번, 12번 문제를 모두 다 틀린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눗셈의 개념에서 피제수라고 하는 것이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틀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피제수보다 작은 숫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제 틀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큰 수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좀 낮은 작은 숫자들의 나눗셈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님이나 아니면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수학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무섭지 않아, 널 해치지 않아 이 정도 좀 가르쳐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학원을 다니는 것조차 본인이 거부한 그런 상태라고 해요. 네, 서빈이가 나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수학이 싫어요. 심지어는 머리 쓰는 게 싫어요. 나는 그 표현을 애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요. 수학이 싫어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머리 쓰는 게 싫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떠올렸어요. 어떻게요? 그 조삼모사라고 네. 예전에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네네. 뭐 4개, 요 얘기인데 요거잖아요. 수학을 사실은 원래는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우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 쓰기 싫다고 하니까 그냥 외워라. 공식부터 외워 그냥. 공식 공식을 외우는 것도 다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그림 감각이 뛰어나잖아. 도형으로 그냥 외워라. 아. 그림으로 외우고
되고, 근데 그걸 많이 알다 보면은 나중에 이해는 천천히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거 머리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외워부터 먼저 가르치면 공식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수학을 잘 풀지 않을까. 이 방법을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뭐 머리 쓰는 거 싫어요라는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머리 쓸 때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머리가 아프면 그때마다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해 줘서 아이가 머리 아픈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싫어한다는 못한다하고 거의 유사한 뜻이에요. 그렇죠. 싫어한다하고 못한다가 유사한 뜻인데 그럴 때는 잘한다와 좋아한다가 또 유사한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못하는 걸 할 때는 좋아한다에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만화를 좋아하니까 수학 관련된 만화, 내가 만화를 만들어 본다, 네. 만화에서 뭐 대사를 써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아이의 수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큰 수라고 했을 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면 큰 수 나라의 서빈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숫자를 거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뭐가 뭐 쥐가 많더라, 나무가 많더라, 꽃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많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 한번 그 수를 한번 써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만화를 만들어서 동생들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알려주려면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형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남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한테는 실력이 쌓일 거고 일단 좋아하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것도 희석돼서 좋아하는 걸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좀 공감이 가는 게요. 사실 그 수학 한 2년 정도 했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민성원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면 머리가 아팠었어요. 아 머리 아파 했는데 2년 동안 머리가 좋아진 거야. 좋아져. 그 머리 아픈 게 얼마나 좋아졌어요. 오늘은 요즘에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하시는 아, 거예요, 그런가요? 항상? 아니 유리 씨한테 머리가 얘기하실 분명히 때. 좋아졌죠. 좋아졌죠. 옛날에는 인형과 들어보세요. 얘기할 때 눈빛이 흐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빛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눈빛은 원래 흐립니다. 서빈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관심 있는 것을 원하면 칭찬을 좋다. 그러면 40분 동안 싫은 것도 집중해서 하고 먹을 걸 좋아한다. 그럼 나중에 먹을 걸 주겠다면 그 40분을 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술이라는 명확하게 좋아하는 동기부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미술 체험전이나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가서 관람하시고 보고 또 대표적인 화가 애셔는 수학 원리를 활용해서 작품에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뭐 컴퓨터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그것도 같이 원리도 보고 설명도 듣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수학 원리 뭐 원근법이라던가 명암이라던가 이런 걸 해서 그림을 더 잘 그리려면 수학도 잘 알아야 돼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고요. 또 지금은 수학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한 수학 원리 하나씩을 찾아서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애가 수학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하는 모험 같은 것을 만화로 그려가면서 좋다. 자신의 네.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만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거부감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이가 실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을 줄이게 되면 그 1대1 선생님이라던가 무슨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강의라든가 혼자 규칙적으로 문제집 풀기 등으로 이제 규칙적인 그 공부학습 내로 이제 원활하게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가 어렵냐고 해가지고 다시는 안 놀게 될 그 고양이 있잖아요. 네. 그 고양이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만화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꼭 그 수다하게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서빈이는 현재 예술중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을 안 시키기 위해서 거길 보낸다는 건 아니고요.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미래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서빈이는 예중, 예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갔을 때 수학이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중 입시에서 5, 6학년의 수학이 시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그렇군요. 해야지 될 것이고요. 네네. 그 시험의 준비뿐만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형의 패턴이라든지 규칙성, 그다음에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한 수학의 원리들을 이용해서 완성도를 더 높이고 현실성을 높이는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빈이가 나중에 화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미술 관련된 직종을 갖게 되었을 때
수학에서 배운 원리들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이제 엄마의 역할도 궁금해 하셨어요. 물론 수학과 아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하시지만 형제가 좀 많다 보니 아이가 셋이다 보니 물리적으로 아이한테 시간과 그 열정을 쏟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머니께서 서빈이를 직접 지도하시는 것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또 걱정을 계속 보이기만 하는 것도 아이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 않고 지금 저는 이 거부감이 계속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재밌는 놀이 형식으로 거부감을 없앨 수 있게 환경을 이끌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아까 그 도형의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풀이 과정을 보면서 숫자 같은 것도 예쁘게 변형을 해서 자신만으로 예쁘게 꾸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은 수식이 아니다, 수학이 아니라 그림이다. 따라 그리는 거다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유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궁금해지게 되고 술술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놀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것은 동생과의 분리입니다. 네. 지금 현재 동생들이 노는 소리, 웃는 소리 이런 것들은 최고의 유혹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공부를 하러 들어가면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께서 동생들을 이제 데리고 바깥에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해서 격리를 하신다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림 그리기라든가 숫자 쓰기 같이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는 활동을 하고 그것도 이제 막내 동생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애니메이션을 시청해서 조용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서빈이가 맞으라 의젓해 보이지만 사실 4학년이거든요. 아직 뭘 판단을 하겠어요. 그렇죠? 싫어도 해야 되는 거는 꼭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산을 처음에 갈 때 굉장히 숨이 차서 등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등산을 좋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자주 가서 숨이 안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힘들다고 해서 안 시키다 보면 앞으로 계속 힘들 거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최소한 4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매일 수학을 하다 보면 이제는 수학이 익숙해져서 안 힘든 과목이 되고 안 힘든 과목은 아이들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요. 엄마가 해주셔야 될 거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아니면 인터넷이나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의외로 숙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숙제는 의무가 아니고요. 복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했을 때는 수학이 더 싫어지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 공부라는 게 그냥 가장 돌아갈 길이 없고 왕도가 없고 열심히 많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나 꾸준히 어느 정도 양을 해서 그게 지나고 나면 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못했구나. 많이 하니까 잘하게 되고 수학을 좋아하겠구나. 이걸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서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오늘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복습 철저입니다. 수학이 든 날은 반드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철저하게 복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기본만입니다. 서빈이는 예술중학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행복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중학교의 수학은 아주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요구하지 않고 기본 개념 수준만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 수준으로 충분히 공부를 한다면 예술중학교 가서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20세기 화가 앙리 마티스의 말입니다. 젊은 화가 서빈이도 수학에서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리 씨도 우리 서빈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준비했죠? 네, 또 우리 수학 팬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오, 이거 라이온킹. 네, 예전에 만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만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 영화에 바로 이 라이온킹이 있는데 네. 이게 결정적 한방이 아니고 요게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뜻이 뭐냐면은 걱정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근심과 걱정 노래 잘한다. 모두 떨쳐버려. 하쿠나 마타타 이런 건데 네. 그 라이온킹의 아기 사자가 힘들 때 아기 사자가 만난 애들이 있어요. 누굴 만났냐면 바로 얘네들을 만났습니다. 이 티몬과 푼바. 그렇네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하쿠나 마타타 노래를 막 불러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받은 그 아기 사자가 나중에는 힘을 얻어가지고 밀림의 왕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네. 마타타. 그래서 제가 우리 서빈에게는 이 하쿠나 마타타 이걸 결정적 한 방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라이온킹 다시 한번 보면서 네네네.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언젠가 정말 수학도 쉽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쉽고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 순서인데 계속해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죠. 2학년 1학기 3, 4단원. 예.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그 수학은 나선 구조라고 1학년 1학기 때 덧셈 뺄셈 나오는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이 나오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이 되거든요. 게다가 올림 내림까지 있으면 아이들이 이때부터 수학이 힘들어진다고 하는 아이들이 네.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어머니들께서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제 길이 재기가 나오고 수학에서 이것도 수학인가 하는 어림이라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개념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길이 재고 뭐 어림 하면 뭐 보통 어림 짐작해서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림 잡아. 네. 뭐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뭐 해봤자 요 정도 것 같아요. 뭐 수학이 얼마큼 좋아? 뭐 이만큼 좋아요. 뭐 이만큼 좋아요. 뭐 요 정도 수준만 알아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길이와 어림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면 네. 3, 4학년 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단위가 또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또 어림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길이 재기와 어림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수학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어림없는 소리를 했네요. 네. 자, 2학년 아이를 둔 어머님뿐만 아니라 후행이 필요한 아이를 두신 어머님들께도 정말 도움이 될 시간입니다. 400초 수학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할게요. 일 학년 1학기 때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올라온 2학년 학생들. 이제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덧셈과 뺄셈의 원리는 앞으로 배울 모든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 사용하는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단원을 제대로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답을 구하는 연산훈련이 아닌 계산의 원리를 제대로 익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엄마지도법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단순한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은 쉽게 풀지만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등장하면 어려움을 느끼고 종종 실수를 하게 되면서 급기야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덧셈의 받아올림은 10이 되면 묶음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뺄셈의 받아내림은 묶음을 해체해 낱개로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 더하기 17이라는 덧셈 3가지를 활용해 푼다고 가정해 볼까요? 1의 자리 계산을 위해 6개와 7개의 3가지를 늘어놓은 후 이 중 10개를 세워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남은 건 3개의 3가지겠죠? 이건 1의 자리에 남기고 묶음이 된 것은 10의 자리를 올려 10의 자리까지 더해줍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30 더하기 10 더하기 3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여 43이라는 정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 하는 42 빼기 15와 같은 경우 10의 자리에 있는 4묶음의 3가지 중 한 묶음을 풀어 10개의 낱개로 만듭니다. 그것을 1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낱개는 12개로 늘어나겠죠? 여기서 5개의 3가지를 빼면 남은 건 7이 되고
10의 자리 묶음 중 하나를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27이라는 답을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아이가 연산에 관한 거부감을 줄일 수도 있고 수학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단원의 마지막엔 덧셈 뺄셈의 응용 개념으로 네모칸 채우기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네모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지수 x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기본을 잘 다져놓으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38 더하기 29는 38 더하기 네모 더하기 1 또는 38 더하기 네모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을 만들어 네모를 구하는 학습인데요. 이 역시 묶음과 낱개를 만드는 활동에 익숙해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길이 재기입니다. 아이들은 평소 자신의 키를 몇 센티미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 1cm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단위의 정의를 제대로 몰라서인데요.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를 잘 알아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앞으로 배울 면적과 최적, 무게 등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더하기 빼기가 연산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겨우 2학년인 우리 자녀들, 이번 단원에서는 길이 단위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잘 이해한다면 성공적인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센티미터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가르칠 때는 물건의 길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보는 활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손을 사용해 뼘으로 물건의 길이를 재거나 연필이나 나무 같은 도구로 길이를 재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엄마와 아이의 손의 크기가 다르고 연필 각각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손이나 도구로 길이를 쟀을 때 길이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죠?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같은 수를 말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과정을 아이와 함께하며 정확한 단위의 편리함을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공통 단위인 센티미터를 이용하면 길이를 재는 것이 편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 측정하면서 아이에게 개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한 값은 뒤에 붙는 단위에 따라 앞의 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m의 1과 1cm의 1은 같은 숫자지만 센티미터라는 같은 단위를 뒀을 때 100cm와 1cm로 변하며 나타내는 값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측정을 배우는 단원에서는 반드시 숫자 뒤 단위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 때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숫자 뒤 단위를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는 어림하는 것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정확한 측정과 함께 눈이나 생각으로 어림하는 것 역시 측정의 한 단계로 보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2학년은 아직 길이가 5.3cm 정도예요 라는 소수점 이하 표현까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학년이죠. 이럴 때 5cm보다 좀 길어요 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길이 감각도 익히고 어림의 개념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마 제대로 익힌 아이라면 약 6cm가 아닌 약 5cm라는 더욱 정확한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림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cm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인지시켜 주신 후 효과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주셔야 합니다. 이 인형의 키는 몇 cm일까? 라는 식의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건데요. 1cm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아이라면 어림을 통해 인형의 키는 1cm가 30개쯤 쌓인 것 같다는 예상을 한 후 약 30cm쯤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테지만 아직 1cm의 길이를 모르는 학생은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겠죠? 이런 문답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길이 감각과 어린 감각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학년 1학기 수학 엄마지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를 주면서 무작정 길이를 한번 재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한테 엄마 손으로 재면 몇 번, 네 손으로 재면 몇 번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만든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센티미터의 개념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연산만 교구제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그 길이 재기든지 분수든 나눗셈이든 도형이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이나 교구제를 같이 사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만져보면 훨씬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바지 같은 거 사러 가서도 뭐 28인치, 30인치 또는 5호예요, 66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치수를 말하면 여러 번 입어보지 않아도 자신이 디자인만 고르면은 자신에게 맞는 치수를 고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치나 이런 단위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단위가 약속이어서 이렇게 편리한 거야. 또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약속해서 편리한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단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좋고요. 아이들이 말로는 뭐 10cm, 15cm, 30cm 해도 그 감각을 어림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30cm 자를 보여주면서 이게 30cm야, 10cm는 요 정도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자 그럼 우리 색종이를 가지고 딱 15cm인 지렁이를 만들어 볼까 하면 뭐 신나게 모리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자에 대보고 네 어림이 맞았어, 엄마가 또 틀렸네, 엄마가 맞았어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놀이를 하면서 감각을 기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이를 다시 키워보고 싶은 생각, 그런 욕심이 들어요. 아, 너무 대충 키운 것 같아요. 그 어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옷가게나 또 홈쇼핑 보면은 네. 바지 하나에 19,900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그 어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만 원에 가까운 건데 19,900원이니까. 근데 제가 살 때는 착각을 하고 우리는 막 그래도 이건 만 원대네. 만 원대야. 맞아, 맞아. 많이 사보셨네. 만 원대야 하면서 막 사요. 네네. 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옷 날라오고 또 카드값 날라올 때 보면은 후회를 하죠. 만 원대 하더니 19,900원이었어. 맞아.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이 실수하시기 쉬운 것이 아이들이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4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계산을 던졌을 때 12라고 대답했을 때 아,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받아 올림을 해서 계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인 대답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연산을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묶음들을 묶고 푸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핸드폰 번호라든지 집 전화번호 같은 것을 통해서 큰 수를 만드는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을 잘하는 것 이전에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연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요즘은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대충 지나간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2학년 아이들의 수학 교육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연산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풀면 빠르고 정확해질 것 같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지라는 의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10분 연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10분 동안 속도를 빠르지만 또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한다면 매일 10분씩 하는 거로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능력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집을 자꾸 갖다 주는 것.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그 문제가 동기부여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히 숨찬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숨이 찬 정도가 좋지 너무 숨찬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제 짜증낸다고 뭐 하는데 이 짜증낼 때는 이 아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하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저는 우리가 수학은 역시 개념이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개념 이전에 흥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그 수학적 흥미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